안녕하세요. 타로하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고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엔 꼭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운명의 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나에게 올 결혼 시기와 미래 배우자에 대한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결혼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운명의 배우자를 만날 시기는 또 언제일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혹시 아직 결혼 정년기가 아닌데 굳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아주 큰 이벤트이고 엄청난 전환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제 리딩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카드 선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의 카드 중 가장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2장 이상 보이시는 분들은 모든 카드 리딩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네, 먼저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 열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한 의지는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성향 자체가 좀 책임감도 남다르고, 좀 가정을 이루면 되게 그 가정에 충실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생활이나 뭐이 결혼 생활 같은 경우는 의리가 있어야지 이게 또 잘 살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의리도 있고 되게 그 내 사람에 대한 믿음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뭔가 딱 여러분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아 언젠간 하겠지.' 요 런 느낌보다는 '아 이제는 좀 결혼을 하고 싶다. 나도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나도 나만의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집에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 일을 그래도 좀 찾아가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일에 대한 욕심도 좀 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이나 가정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분배해서 두 개 다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는 게 내가 원하던 꿈이기도 하고 내가 바라던 생활이기도 하니까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의 커리어를 놓치기가 너무 아쉬운 느낌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과연 내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암장 카드를 열어봐도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다. 나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다가도 '아 나는 일이 더 소중한데.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책임감이 또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은 정말 괜찮겠다.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면은 뭐 여러분이랑 그분이랑 뭐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가정 생활을 좀 케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좀 배우자 고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배우자를 만날 가장 좀 강력한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일단 2025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이내에는 결혼운은 없어요. 대신에 연애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안쪽으로는 여러분이 연애는 좀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연애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벼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2026년에 여러분의 결혼운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결혼 정년기에 맞게 결혼할 사람을 올해 말부터 만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좀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좀 진지한 사람이 올해 말부터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 말에 좀 잘 만나면 내년에 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올해 말부터 조금 바삐 움직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 배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려나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했을 때는 일단 성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분하고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급한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좀 안정적인 느낌?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어, 안정감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이 좀 조용조용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막 까불고 시끄럽고 모임의 주도자가 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묻혀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소소한 그런 느낌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성격이 약간 우리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조용한데 약간 또라이 같은 사차원 같은 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서 이 사람은 사실 단체로 있을 땐 재미가 없는데 둘이 있으면 너무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여러분이 좀 활동적이고 좀 뭔가 리더십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좀 맞춰갈 수 있는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많이 지지해주고 좀 케어해주는 느낌? 그리고 섬세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바쁘게 일할 때는 상대방 분이 좀 집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가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외모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남자분이시라면 완전 남자 그 자체의 그 외모 되게 등치도 조금 있고 키도 좀 크고 외모적인 부분도 눈썹이 상당히 좀 진하든지 뭐 이목구비가 좀 뚜렷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모가 상당히 좀 그런 양적인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좀 활발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외모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좀 끌려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여자분이시라면은 굉장히 좀 건강한 느낌? 얼굴이나 피부도 좀 까무잡잡한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분의 뭐 직업적인 특성이나 뭐 가정 환경이 어떤가 열어볼게요. 자, 직업적인 부분은 저는 조금 차가운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법과 관련된 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과 관련된 좀 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좀 프라이드 있게 잘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좀 강한 직업도 보여져서 경찰이나 군인, 뭐 소방관 뭐 이런 관련 직업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뭔가 돈을 만진다거나 뭔가 회계사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은 나름 좀 안정적인 직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이 약간 결혼해도 좀 나름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뭐 고부 간의 문제라든지 뭐 장모와 뭐 사위의 문제라든지 좀 그런 문제가 다양한데 집안 분위기 자체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터치가 그렇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집안이 전통적인 집안이라기보다는 뭔가 명절이 있다거나 중요한 날이 있을 때 그냥 뭐 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자유롭게 보내도 상관없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결혼하더라도 고부 갈등이나 뭐 그런 일들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요. 금전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자거나 막 재벌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 자체가 뭔가 이제 유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고 뭐 자기가 이 가정을 좀 잘 꾸리려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 뭐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잘 모아서 잘 사는 느낌이라서 여러분이 막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두 분만 좋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외적인 환경들도 나름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문제 자체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라서 두 분의 문제 외로는 크게 막 신경 쓰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는요. 일단은 막 이게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한테 결혼 생각이 있나?'라고 봤을 때는 일단 당장 처음에 보자마자 결혼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괜찮은 사람 같네.' 좀 요 정도로 느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좀 봉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랑 이 관계를 결혼으로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랑 그냥 연인으로 남아야 될지 헤어질지 좀 그런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아마 한 번 올 것 같은데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다거나 좀 여러분에 대해서 좀 반전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뭐 보기와는 다른 모습들, 여러분이 뭐 생활력도 강하고 뭐 책임감이 강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만나는 거지.'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 생각보다 좀 더 괜찮은데? 뭔가 배우자로서도 너무 좋은 사람이겠는데?' 요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확신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결혼 상대를 만나고자 하는 건데 상대가 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하면 좀 서운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너무 서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대방 성향 자체가 많이 좀 신중해요.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자마자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일단 알아가 봐야겠다. 천천히 보다 보면은 그런 확신이 들 거야.' 요런 느낌이라서 여러분이 좀 서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뭐 환경, 여러분의 전체적인 걸 보고 '결혼해도 정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드는 마음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조금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막 튀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좀 '재미없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좀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사람이 너무 진중한 것 같고 '이 사람이랑 결혼?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음 이게 또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제 막 친구들 많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좋지만 진짜 막 집돌이 스타일이나 집순이 스타일도 결혼하기 은근 괜찮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자체가 좀 집돌이, 집순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뭔가 '아 저 사람 진국이다. 저 사람은 결혼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이 사람 되게 진중하다. 진지하다. 좀 뭔가 나중에 미래 생각했을 때 딱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켜낼 사람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심심할 것 같은 느낌에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 정도 사람이라면 좀 나를 안정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알고 보면 되게 웃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자체가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알아가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과연 얼마나 만나고 결혼하는지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얼마 만에 결혼을 하느냐로 봤을 때 진짜 빨리 결혼하겠는데요. 두 분이 알아가는 시간이 막 한 달인가? 그 안에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나?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딱 마음이 생기잖아요. '결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일사천리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카드에서는 뭔가 한 번에 확 이제 가는 느낌이 나왔거든요. 결정도 확 내리고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26 번, 2268 이니까 내년 2월 정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8월, 9월, 10월 이때쯤에는 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이 나는 부분은 뭔가 내년 초쯤에 좀 결정이 확실히 날 것 같고요. 늦어도 가을쯤 9월, 10월 달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 9월, 10월에 식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년 9월, 10월 안쪽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결혼하면 잘 사는지 중요하잖아요. 돌아온 싱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잘 살지도 열어볼게요. 자, 처음엔 당연히 삐걱거리는 것도 있고 서로 또 안 맞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원래 신혼 초에 많이 싸워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내가 연애했을 때 좀 상상했던 그런 바램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 거야.' 했는데 사실 결혼해 보면은 다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고 로맨틱한 결혼 생활은 전 주변에서 딱 한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명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친구같이 친한 친구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대가 나를 위해 배려해 주는 거 그거에 좀 감사해는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쨌든 결혼하면 그런 걸로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냥 크게 막 돈 문제로 싸우고 가정 문제로 싸우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의 이런 감정을 신경을 안 써 줘. 그래서 서운해.' 요런 느낌으로 싸우는 거다 보니까 막 큰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상대 쪽에가 많이 달래 주고 위로해 주는 느낌, 좀 서로가 다시 또 단단해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크게 싸우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초반에 이렇게 막 "나 감정이 상했어. 나 이런 것 좀 외로워. 슬퍼. 서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차곡차곡 다 쌓여서 두 분의 좀 더 단단한 결혼 생활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신혼 초 한 6 개월까지는 진짜 피 터지게 싸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말로 싸우고 이랬는데 심하게 싸웠는데 이제는 거의 3-4년 돼 가는데 싸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싸웁니다. 안 싸우면 그 진짜 대단한 거고요. 좀 싸우지만 살면 살수록 서로가 너무 찰떡궁합처럼 잘 맞춰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을 위한 조언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열어볼게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다양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좀 진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자주 다투거나 싸울 수 있고 서운한 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을 좀 생각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그 본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랑 행복해지고 싶은 거, 이 사람이랑 잘 살고 싶은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도 욕심을 안 부리게 되고 상대도 또 욕심을 안 부리게 돼요. 그냥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가적인 게 뭐가 중요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본질을 좀 생각해라라고 지금 조언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본질을 잃지 않고 나의 감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 생각이나 결혼 준비, 결혼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답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게 마음이 편하고 어떤 게 좋은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선택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제 열받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 좀 추구하는 예술, 아름다움을 좀 보시면서 그걸로 힐링하셔도 좋아요. 뭐 바다, 예쁜 풍경을 보셔도 너무 좋고 뭐 미술관, 박물관 가셔서 힐링하셔도 좋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풀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결혼 운 자체도 긍정적으로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재는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따루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 열어봤는데요. 우리 여러분, 결혼 생각하면은 아직 좀 고민되는 거랑 뭐 걱정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각하면은 당연히 좀 걱정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걱정이나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결혼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아,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한 상태인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이미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뭐 결혼을 진짜 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들, 결혼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주변에 더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도 저렇게 결혼도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나는데 나는 아직은 누군가 없고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좀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빠르게 결정 내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 나는 나,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주변에서 너무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그쪽으로 좀 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면은 안 흔들려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저 사람들도 결혼하는데 나도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조금 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그때 내 스스로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때도 분명히 오죠. 지금은 좀 흔들리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암장카드 열어보면 10번, 20번, 24번, 26번, 22, 6, 8번이네요. 빠르게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다들 좀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기, 여러분만의 가치관이랑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이미 푸시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빨리 좀 결혼해. 결혼하면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도 당연히 휘둘리긴 하겠지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일단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현실과 이상의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요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몰라요. 진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배우자를 좀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명의 시기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결혼운이 들어오는 시기는요. 당장 2025 년에는 없어요. 이때는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고민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2026 년까지 여러분의 이 고민이 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당장 1년 안에 2026년 안쪽으로 결혼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한 결론이 세워지는 시기가 2026년 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생기는 시기가 2026년 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운도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전 보여집니다. 아마 상반기까지는 여러분이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타이밍으로 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나만의 생각을 하는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나에 대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로 정하시고 2026년 하반기에는 좀 여러분이 생각한 방향성대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혼운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은 충분히 있으니까 '아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페이스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배우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인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배우자일까요?' 했을 때는 저는 왜 외모적인 게 먼저 보이죠. 외모가요 상당히 좀 예쁘거나 멋있거나 그러니까 '되게 잘생겼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잘생긴 거나 예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싸워도 화가 금방 풀리고. 아니 근데 또 이제 또 살다 보면은 그 외모가 이렇게 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짜증나는 건 다 짜증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은 외모적인 것은 상당히 좀 '준수하다.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디를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 너 진짜 잘 만났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은 일단 좀 호기심이 많네요.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 모험을 좀 좋아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랑 성향이 좀 맞아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분이랑 진짜 잘 맞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 가본 데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캠핑 같은 것도 좀 좋아할 것 같고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성향이랑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좋으면은 또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합의는 볼 수 있겠죠. 뭐 나는 여행 가는 걸 싫어하는데 상대가 좋아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든지 뭐 두 달에 한 번 간다든지 그렇게 두 분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체적인 성격이 좀 차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막 실없는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좀 조언을 많이 해 주는 좀 인자한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외모적으로 되게 준수하거든요. 그리고 모험도 되게 좋아하고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외향적인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면 되게 내향적인 사람? 낯가림도 좀 있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도 보면은 그냥 뭐 가볍게 알고 지내는 친구들은 있어 보여요. 근데 진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진짜 막 고민 얘기를 하는 친구는 한 명, 두 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 관계가 발은 넓지만 그냥 발이 넓을 뿐이고 진짜 내 생각을 아는 친구, 친한 친구는 진짜 한두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조용하게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좀 '만나면은 재밌긴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람의 좀 직업적인 거나 가정 환경 어떤가 열어볼게요. 네. 일단은 가정적인 부분은요. 좀 완전 누가 봤을 때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계신 느낌이고 집안 자체도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집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살고 있다. 잘 산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보여져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막 그렇다고 재벌은 아니에요. 막 억만장자 막 몇 조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뭐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는 느낌? 집안에 이렇게 빚이 있다거나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단란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기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좀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좀 가족과 연결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구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형제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가족과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일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좀 들어선 것 같고요. 이 사람 자체도 금전적으로 뭔가 부족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도 되게 잘 굴러가고 있는 느낌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집안으로 딱 봤을 때는 아직은 집에서 많이 좀 챙겨주고 집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푸시가 좀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막 고부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의 가정 환경, 집안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좀 배우신 부분의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옛날의 그 세대처럼 막 불러서 김장시키고 막 명절에 제사 막 시키고 막 며느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는 막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냥 자유롭게 좀 잘 살 수 있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 안에 소속이 돼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나도 좀 안정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번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그분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디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유로운 걸 원하는구나. 결혼이라는 제도에 좀 안 맞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결혼이랑은 조금 안 맞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만나게 될 경우 이 사람은 일단은 나랑 그냥 좋게 좋게 만나는 보는데 '결혼은 좀 나중에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나랑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고 웃기고 뭔가 잘 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랑 이렇게 잘 맞는데? 이 사람이랑 그럼 결혼해도 잘 맞겠는데? 결혼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좀 꼬리를 무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그 사람 보면은 그래도 나름의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상대를 보면은 이 사람은 모나지도 않고 그냥 좀 부드러워 보이고 그냥 안정적이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사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분이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게 별로일 것 같아. 이 사람은 저게 별로일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트집을 잡는다 해야 될까요? 뭔가 단점을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굳이 그렇게 단점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점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좀 장점을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는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죠. '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 많이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도 흔들림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도 흔들리는 이유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할까?'잖아요.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이 느낌이 서로가 알콩달콩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친구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막 되게 장난치고 이러는 느낌도 크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을 딱 생각하면은 서로가 재밌게 지내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약간 여러분은 결혼을 하면은 뭐 아이도 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가치관이 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좀 맞기 때문에 만나신다면은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녀 문제 같은 경우도 서로가 싸울 수 있는 요인인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잘 맞고 뭐 육아 스타일 같은 것도 너무 잘 맞아서 충분히 잘 맞춰가는 결혼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설레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레는 거는 한 3 년이면 끝나지 않나요? 1 년이라도 끝날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내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이 결혼 생활에서의 가치관이 맞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런 가치관이 잘 맞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만나고 결혼을 하는지도 열어볼게요. 제가 보기엔 일단 뭔가 소개팅의 운이 좀 많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받을 느낌, 누군가가 연결을 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나름의 좀 결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각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난다면 저는 그래도 막 한두 달 만나고 결혼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1 년은 만나 보고 결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1년 정도의 연애를 한 후에 바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빠르게 결혼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아직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좀 자유로운 느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쪼끔 생각하는 시간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1년 정도 연애하면은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다 봅니다. 아마 2026년 하반기쯤 두 분이 만나시면 27년 정도 두 분이 결혼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혼을 위한 조언 뭐가 있는지 좀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있는지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조금 조심할 부분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서두르지 말아라."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아 그럼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만나서 제가 아까 연애 기간 1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면서 천천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혼 자체를 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하셔 가지고 잘 사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봐야 돼요. 그게 저는 1 년이라고 좀 보여져서 1 년이란 기간 동안엔 여러분이 좀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진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인데요. 자, 결혼까지 여러분 조금 더 활동적이게 좀 적극적이게 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합니다. 좀 여러분 입장에선 지금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좀 귀찮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거를 조금 인식을 바꿔서 조금 더 바쁘게 결혼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면서 여러분만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는 거, 나만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의 결혼 운도 2026년 하반기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운을 제가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그 결혼에 대한 의지나 마음이 좀 어떤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은 좀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고 꼭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생각 아닌데요.' 하시는 분은 다른 번호 리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을 제가 보면은 결혼의 의지도 결혼의 의지가 큰 거는 맞지만 여러분은 좀 보면은 좀 친구 같은 결혼 생활? 진짜 친구와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좀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막 내가 어떤 사람과 로맨틱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보다는 나랑 계속 장난치는 사람, 나랑 좀 계속 재밌게 노는 사람이 좀 필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배우자,
진짜 나의 찐친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나와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 나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의지는 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배우자 감이나 배우자 상이 지금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도 고민도 많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뭘 풀어나가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의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친구 같은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나만의 좀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 고르는 거,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다소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더 기준을 세워야 할지 그거를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어봐도 20, 39 번이니까 12, 39, 12, 3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의지는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되게 강한데 아직은 좀 행동적인 부분이 소극적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기도 좀 있는 분이신 것 같고 뭐 소개를 좀 받으신다든가 뭔가 좀 "여기저기서 누구 좀 만나 볼래?"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안 만나고 있는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나서서 찾는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만날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언젠간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던데 나도 언젠간 내 짝을 만나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요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는데 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고 뭔가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는 적극적인 태도, 자연스러운 만남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 운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더 넓어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날 좀 강력한 시기 제가 열어 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 여러분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일단 2025 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이때 결혼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 다소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2025 년까지의 흐름으로 보면은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게 좀 다 깨지고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5 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는 연애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아라.' 약간 요런 좀 쿨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 안 받게끔 그냥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지나잖아요. 2026 년에 진짜 진짜로 여러분이랑 결혼할 만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무 괜찮고 '아 진짜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필이 딱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25 년은 힘들더라도 26 년부터는 흐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의 시기, 운명의 상대를 만나 결혼할 시기는 2026 년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월까지 지금 또 보여요. 이게 때쯤 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2026 년에 6-7월 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6-7월에 누군가를 좀 만나요.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 안정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저는 2026 년, 2027년 8-9월 사이쯤에 결혼이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타로 카드는요. 마르세유 복수 카드인데 이게 또 타로는 사실 6 개월 이내로 보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대면으로 상담했을 때 5 년까지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제네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겐 26년 6-7 월부터 27년 8월 9 월까지 좀 결혼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좀 이미지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요. 외모가 먼저 들어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로 봤을 때는 좀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법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안 좋으면 좀 뒤에 가서 뭐 성격이나 이런 게 맞아도 이 첫인상이 안 좋으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까지 그거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성격적인 특성을 제가 봤을 때는 평화로운 성향인 것 같아요. 되게 안정감이 있고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고 약간 중재자 느낌 있죠. 그냥 누군가가 싸웠을 때 그거는 이렇게 누구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너의 이런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럼 좀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보통 센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말하는 센스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직업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돈을 만드는 직업이거나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직업 혹은 돈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컴퓨터 쪽이 좀 될 것 같아요. 좀 센스 있게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어플 제작이나 뭐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은행이나 아니면 공무원 같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온순해 보이고요. 외모적인 특성 자체도 되게 멀끔해 보이는 인상이에요. 그리고 키도 상당히 큰 것 같고 외모로 봤을 때는 이성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매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이게 둘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또 엮어서 만나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정 환경 뭐 이런 금전적인 부분 어떤가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가족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쁨도 많이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서포트를 많이 받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운세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그게 있어요. 운이 좋아요. 이 사람의 운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이 사람이 뭘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냥 막 물밀듯이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세 자체를 되게 좋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되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한테도 되게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분위기 자체가 되게 푸근한 분위기 그리고 되게 여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중상위 정도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안 자체가 안정적인 분위기, 사랑을 많이 받은 분위기인데 약간 불안해지죠. 왜냐면은 이게 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은 이 애착 관계가 가정과 개인이 이제 분리가 안 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보겠습니다. 진짜 다행인 건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착 관계가 이제
분리가 좀 잘 된 느낌은 있네요. 좀 이게 '주도적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정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이 명절엔 뭘 해야 되고 뭐 김장해야 되고 생일 다 챙겨야 되고 뭐 분기별로 여행 가야 되고 이런 건 없어 보여요.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단다. 너만 그냥 행복하렴.' 하면서 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부모의 역할처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이 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키워준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가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에서도 물려주는 유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진짜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상대 측 가족과도 되게 편안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TV 보면은 그 남편 쪽 시가 쪽 이제 부모님이랑 되게 이렇게 잘 지내는 분들 친구같이 지내는 홍현희 씨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여러분도 많이 지지해 주고 한 사람으로서 많이 믿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는지, 결혼이 할 만한 사람이가 아닌가를 좀 어떻게 느끼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좀 풍겨져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비밀스러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여러분을 보면은 '이 사람 되게 궁금하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이 느꼈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되게 가정적이겠다. 결혼하면 집 진짜 잘 챙기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진짜 좋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이 사람은 결혼할 상대라는 걸 딱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체가 이제 좀 가족 위주, 그리고 좀 우선순위가 약간 좀 나의 가정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되게 사람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 주고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주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하게 해 주고 나를 조금 더 성장시켜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보면은 '아 되게 결혼할 만한 사람이구나. 되게 성숙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를 봐야겠죠? 자, 근데 저는 우리 여러분도 그 사람을 보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좀 '아 이 사람 내가 조금 더 알아봐도 되겠다. 이 사람 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고 어떤 느낌이 좋고 나의 그 이런 생각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좀 와닿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바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하고 마지막 카드에 의지 카드까지 떴습니다. '아 이 사람 잡아야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결혼에 대한 카드가 2026 년에 너무 확실하게 들어와서 여러분은 최대한 이 사람이랑 만나자마자 뭔가 그 삘이 통해 가지고 '결혼을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얼마나 만나고 결혼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얼마나 만날까요? 깜짝 놀랄 만큼 진짜 빠르게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나고 나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1 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진짜 보자마자 서로가 한눈에 알아볼 것 같거든요. 보자마자 '우리는 결혼할 상대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은 아예 목적 자체가 그냥 연애를 하려고 만났어요라기보다는 나한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있었어요. 하는 마음으로 좀 만나기 시작해서 그냥 한두 달 만나고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빠르면 한두 달 내에 결혼 관련된 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만나면서 주변에서 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는 나올 수 있겠어요. 뭐 만난 지 1 년도 안 됐는데 뭐 벌써 결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밀고 나가면 그대로 어쨌든 흘러가는 흐름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 자체는 결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그게 되게 잘 통해서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지만 좀 주변 친구들 뭐 지인들 뭐 가족들이 살짝 뭐라고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게 필요하잖아요. 결혼하면 진짜 잘 살까요? 이렇게 빠르게 결혼할 만큼 빠르게 이렇게 결혼이 진행이 되는 만큼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열어 볼게요. 일단은 너무 뜨거운 신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되게 책임감이 강한 느낌? 이 가정 생활을 하는데 둘의 생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둘의 생각이 진짜 잘 맞아요. 그냥 '우리는 이 가정을 꼭 지킬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정말 의리를 돈독히 하면서 진짜 잘 살 거야.'라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데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친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랬던 그런 결혼 생활도 친구같이 편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가 기싸움 아닌 기싸움 좀 그런 싸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좀 이제 꿍한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보여지기는 해요. 안 싸울 순 없어요. 살면서 당연히 싸울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싸우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서운하더라도 너무 서로를 예뻐하고 좋아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란에 바위치기 격으로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하면 잘 사니까 여러분 2026 년에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뭔가로 봤을 때는 나만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결혼하려면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그들이 나의 결혼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스펙이 어때야 되고 뭐 생김새는 어때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주변 상황,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가기보다는 나만의 확고한 생각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내면적인 기준을 좀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면 행복하고 어떤 친구와 잘 맞고 어떤 걸 해야 행복하는지 그거를 나를 먼저 탐색을 하고 상대를 찾는다면 그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어플을 통해서 뭐 데이트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데이팅 앱 뭐 그런 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누군가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친구가 갑자기 뭐 소개팅 해 준다면 그런 거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좀 건전한 모임들 그런 거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그런 데 말고 운동하는 동호회 뭐 그런 쪽으로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되게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독서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많이 이렇게 챙기라.' 요런 느낌의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체가 되게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체가 빛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맞는 진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빛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스로를 내면을 최대한 아름답게 잘 가꾸시고, 여러분만의 좀 나만의 기준, 그런 나만의 세계를 잘 이렇게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연애 플러스 결혼 운까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현재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 상황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뭐 상황 한번 열어봤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려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좀 바쁘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얼핏얼핏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결혼은 하고 싶기는 하지. 근데 결혼은 하고 싶어도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막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막 깊이 있게 막 '결혼이 너무 하고 싶다. 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냥 '아 해야죠. 하긴 할 건데 지금 너무 바쁘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지내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암상 카드 열어보면 26 번, 28번, 22, 80 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만의 좀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혼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냥 아직은 딱 내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결혼을 딱 생각을 하고 싶으면 딱 내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와야 나도 이제 뭔가를 할 텐데 딱 내 마음에 와 닿는 사람도 크게 없고 그냥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일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더 일을 해야지 뭐. 일을 더 해 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성공을 해야겠다.' 좀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성향 자체는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그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온전히 일을 그만두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 일은 계속 찾아나가고 싶은 그런 정체성이 좀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무조건 맞벌이, 나는 무조건 사회생활 좀 이런 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라도 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계속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은 다 좋아요. 근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으니까 이제 일적인 부분을 살짝만 지금은 좀 내려놓고 좀 '다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지고요. 한번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시기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시기, 일단은 인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2025 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2025년 안쪽으로 여러분이 좀 결혼할 만한 사람이거나 결혼 상대, 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당장 막 올해 만나서 사귀겠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2025년 안쪽으로 해서 어떤 사람과 좀 인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 년에 인연이 된 사람하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혼의 운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만날 2025년 안쪽으로 만날 사람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지금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연이 끊겼는지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과 관계가 2025년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랑 뭔가 결혼의 흐름으로 갈 느낌도 있고요. 만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2025년 안쪽으로 여러분만의 좀 배우자를 만날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어쨌든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연애운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흐지부지 되겠죠.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행동을 하시고 연말이고 하니까 적극적인 좀 활동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25 년에 인연이 닿는다면 26 년, 27년 정도, 27 년쯤에는 조금 결혼의 운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근데 뭐 결혼이 급하진 않아요 하시는 분은 좀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27 년쯤에는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올해 안에 만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27 년쯤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미래까지 생각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서 확실하게 좀 움직여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전체적인 좀 특성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한 사람입니다. 화끈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외향적인 느낌도 낭낭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위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적으로 좀 성공한 부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외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외모적인 부분은 약간 저는 연예인급 약간 모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뭔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요. 그럼 피부가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부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스타일적인 부분도 너무 좋아 보이고 뭔가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피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반짝반짝 좀 광이 나는 피부인데 약간 좀 구릿빛의 피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외모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스포츠 스타일 느낌 아니면은 약간 배우 모델 느낌인데 좀 운동을 한 근육이 좀 있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집니다. 그 성격은 유연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좀 이 사람이 리더의 기질은 있긴 한데 막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요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리드를 한다고 해도 사람을 좀 잘 달래가면서 다정하게 좀 케어해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전 보여지고 이 사람 성향이 외모는 다정해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성향 자체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따뜻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가정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정 환경 어떤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가정 환경, 가정 분위기 열어봤는데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펜타클, 돈의 왕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집안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되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안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느낌이 아니에요. 상당히 잘 살고
동네에서 약간 좀 주름 잡는 그런 집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나름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집안의 아버지 자체가 좀 능력이 있는 느낌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고 집안 분위기는 부드러워요. 집안의 어른들이 되게 위험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집안 자체도 좀 자유로운 느낌은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 뭐 이런 자유롭게 좀 하는 느낌? 근데 집안 자체가 약간의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 돈에 대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 근데 되게 집안 분위기 자체가 능수농란한 게 있어요. 이게 그 일을 운영을 할 때 뭐 그런 거를 할 때는 되게 칼 같기도 하고 되게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또 내 가족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잘 케어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제 좀 깐깐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큰 집안의 큰 어른이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그 외적으로 좀 형제의 분위기는 나름의 좀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걱정하는 게 요즘 시대는 안 그러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부 갈등 그리고 좀 약간 재산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좀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뭐 기본적으로 뭐 명절이라든가 뭐 생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에 또 따라서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좀 나중에 유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물려받고 못 받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한다면 나름 되게 잘 주는 잘 챙겨주는 좀 기브 앤 테이크가 좀 확실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해 보니까 명절이랑 뭐 생신 각각 챙겨 드리고 양가 막 이러면은 진짜 거의 막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나는 내가 조금 더 챙겨 드리고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좀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번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좀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좀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좀 커리어적인 부분을 내가 더 살리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좀 대단한 것 같아.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좀 이런 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랑 뭔가 결혼을 하거나 저 사람이랑 뭔가 친해지거나 했을 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덕에 내가 도움을 좀 받는 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보면은 좀 '내가 그려왔던 사람인데 내가 좀 생각했었던 사람인데.'라고도 볼 것 같고 이 사람 자체가 좀 생각이 결혼이란 좀 서로가 성장해 가면서 서로가 좀 돈독하게 가는 게 결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또 약간 좀 내 성장, 나만의 성장을 좀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서로 본받고 서로 좀 좋은 자극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여러분을 '내가 좀 바라던 결혼 상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상대방 보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막 마음에 들고 이 사람 좀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대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 사람의 외모적인 부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좋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여러분은 매력에 푹 빠지겠는데요? 그 사람의 그 분위기,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 그 사람의 뭐 성품, 뭐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 보고 그냥 여러분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다.' 좀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딱 한 번 보면은 이게 삘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 그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두 분이 이제 만난다면 얼마나 만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만나자마자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서로가 좀 눈치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인연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이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연은 좀 이어져 가는데 관계 발전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서로가 좀 눈치를 보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친구로 지내던 뭐 동료로 지내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계속 눈치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썸 타는 기간, 그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 좀 길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두 분이 좀 이제 뭔가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생각이 맞는다, 이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좀 확실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빠르게 결혼이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관계,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발전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래도 1-2년 정도는 더 만나고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뭐 빠르다 하더라도 막 진짜 1-2달 만에 막 결혼을 선택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알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좀 진행하는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서로 되게 견고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혼하면 잘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결혼하면 잘 살까로 봤을 때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약간 여러분도 성향이 강하거든요. 또 나의 의지도 좀 강하고 성격도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좀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결혼을 하면 처음에 많이 싸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맞춰지고 안 싸우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막 신혼 때 싸울 때 이 시기를 잘 넘기는 방법은 두 분의 신뢰가 되게 두터워야 되는 게 필요한데 두 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좀 견고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신뢰가 충분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금방 잘 풀 수 있는 흐름이고 그거를 잘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하신다면 초반에 조금 싸움도 있고 좀 답답함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흐름이라서 결혼하신다면 충분히 잘 사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구나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좀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뭐 조심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은 그 과거에 좀 마음 아팠던 사랑을 했었던 그런 트라우마적인 게 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좀 만나더라도 좀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했을 때 좀 방어적인 태도로 나가는 게 있고 '아 난 아닐 거야.'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아픔이나 뭐 그런 슬픔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좀 많이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강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나의 과거에 아팠었던 기억, 그걸 통해서 나오는 나의 현재의 행동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이겨내야겠다. 나는 그럼 다른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함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저 사람 괜찮아 보여 하더라도 내가 좀 이제 마음이 좀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좀 커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내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상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 연애 모두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요.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